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노무법인 두레에서는 최신 대법원 판례인 2025-21만 3,906 판결을 분석하며 82억 손실을 입힌 직원을 왜 해고할 수 없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중징계 리스크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HR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직원의 감정 업무 부적정 등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무려 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곧바로 징계면직, 즉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백하고 막대한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이 해고를 위법하다고 보았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징계 절차의 타임라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즉 해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개별금고는 중앙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정직기간 경과 후 정상적으로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중앙회의 지속적인 징계면직 재요구 압박에 못 이겨 개별금고는 동일한 사유로 직원에게 다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미 1차 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압박으로 내려진 2차 징계, 즉 해고의 법적 효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원심과 대법원에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원심인 고등법원은 2차 징계, 즉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중앙회의 징계 면직 요구를 위반하고 내려진 1차 징계인 정직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차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2차 징계는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차 징계인 해고가 위법하며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별금고가 중앙회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차 징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1차 징계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2차 징계는 명백한 이중징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본질적 배경에는 인사권의 독립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중앙회가 개별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상명하복 구조에 따라 직접 통제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에는 중앙회가 개별금고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위반 시에는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간접 통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개별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중앙회의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개별금고의 자체 징계, 즉 1차 정직 처분이 사법상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개정된 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1차 징계의 유효성이 역설적으로 2차 징계의 위법성을 초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정직 1개월 처분은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해당 직원의 82억 손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미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살아있는 1차 징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압박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 즉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즉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중징계 성립의 3대 핵심 요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성입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 처분이어야 합니다. 둘째, 유효한 확정입니다. 선행 징계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일한 비위행위입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 즉 비위행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2차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전면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을 위한 HR 주의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이미 사내 징계 사유로 삼았던 비위행위가 나중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새로운 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법정의 유죄 판결문이 기존 징계를 덮어쓰는 사내 징계의 리셋 버튼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한 혐의에 대한 추가 징계는 이중징계로 보아 위법합니다. 판례로 보는 이중징계 판단 기준 실무 매트릭스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즉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비위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인데요. 예를 들어 입찰 부정행위로 정직 처분을 완료했는데 이후 같은 사안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 판결이 나왔고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 처리됩니다. 반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경우입니다. 징계 혐의 사실이 전혀 별개일 때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승무정지 처분을 완료했는데 이후 무단조퇴 및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생하여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비위행위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중징계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하게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HR 대응 전략, 이른바 HR 리셋 루프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명시적 취소입니다. 기존 1차 징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시적으로 취소함으로써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야 합니다. 둘째, 원상회복입니다. 취소된 1차 징계에 따른 불이익, 예를 들어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을 근로자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재징계 절차 진행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를 치유한 후 완전히 새로운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새로운 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1차 징계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더 씌우기식으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전면 무효화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노무법인 둘에는 정확한 법리 해석이 얼마나 안전한 인사관리를 만드는지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차 징계의 리스크 관리부터 재징계 절차의 완벽한 설계까지 법적 리스크 없는 인사관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노무법인 둘의 인사노무법률 브리핑 제641호로 2026년 2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2025-21만 3906 판결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